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없던 새로운 방식의 규제를 꺼냈습니다. 먼저 6월 18일 날 쏟아진 대출 규제 정리를 드리고요.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꺼내든 규제 카드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핀셋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과열 지역에 집중 규제하는 방식이죠. 단점 뭐예요?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국토 대부분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죠. 자, 윤석열 정부는요, 간접 규제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간접 규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양극화가 나타났던 거예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간접 규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자,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들을 불러요. 대출이 늘어나고 집값이 오르잖아. 니들이 좀 잘 좀 해봐. 이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은행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금융감독원에서 뭐라 그래요? 야, 그런 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자, 그랬더니 은행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대출 많이 하는 사람 대출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금리를 서서히 올립니다. 당연히 금리를 올리니까 수요가 줄어들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데 문제는 언론들이 난리를 쳐요. 왜?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때 금융감독 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비판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어때요? 어쩌라는 거지? 이게 간접 규제입니다. 직접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무엇인가 규제를 쏟아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우회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이었죠. 이 방법이 효과도 좋은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요, 상급지로 시작해서 중급지, 하급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세가 확대가 돼요. 자, 그런데 이 간접 규제는요, 상급지부터 중급지, 하급지의 모든 거래량을 다 줄어들게 합니다. 왜?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거래가 동시에 끊겨버리는데 보세요. 상급지가 많이 오르고 중급지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타이밍에 간접 규제가 나와서 대출금리가 올라서 이제 시장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상급지가 올라가고 중급지가 올라갈 타이밍에 또 규제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상급지 아파트만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죠? 그럼 어때요? 중급지하고 하급지를 보유한 사람이 얼른 팔고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사야지. 이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고 상급지의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 현재 스탠스로는 둘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열 지역과 과열 우려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타이트한 대출 총량 규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간접 규제 방식 중 하나입니다. 6월 16일 이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을 했다고 그러면서 6월 18일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SC제일은행이 움직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있었는데 이거를 30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또한 가상금리 인상도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신한은행도요, 현재 40년 만기 대출하고 있었던 것을 30년 만기 제한 검토 중이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40년 만기 은행이 가능한 곳은 하나은행하고 부산은행 정도만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은행도 곧 30년 만기로 통일을 할 것 같습니다. 부산은행은 이제 수도권 거주자분들이 잘 이용을 안 하시고 금리도 높다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경제에서 발표한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자,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대폭 높여 은행 대출 여력을 200조 이상 줄인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자본규제 강화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거예요. 현재 도입이 검토되는 게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문별 시스템 리스크 완충자본,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담대를 늘리면 그에 비례해서 추가 자본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빌리면 더 많은 예비 자본을 쌓아놔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과도한 대출 확장 차단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기사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요, 5대 시중은행만 이 규제들이 적용되면 대출 여력이
200조 넘게 감소된다고 합니다. 지금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잔액이 합쳐서 595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죠. 자본 규제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고요.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선별 대출, 위험한 대출에 대해서 은행들이 회피 심리가 강해지겠죠. 두 번째는 은행들의 수익 악화입니다. 자,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많이 하지 못하면서 수익이 줄어들고 배당 여력도 줄어들겠죠. 자, 근데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첫 번째는 예대 금리차 축소, 두 번째가 바로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해서 배당 촉진 제도를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그 배당주 하나가 바로 은행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대 금리가 줄어드는 거 그리고 배당 촉진하는 거 자본 규제와 좀 안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수요 억제 정책의 한계가 봉착을 했다. 아무리 규제를 써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은 막을 방법이 없다. 왜냐면 이제 세금 카드도 활용하기 좀 어렵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은행들이 스스로 주택 대출을 줄일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자본 규제밖에 없다는 것에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국정기획위에서 검토 단계에 있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규모나 시기는 미확정 상태라는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자, 보편 규제는 아까 상급지 쏠림을 가속한다 말씀드렸죠. 자, 은행 입장에서 100을 대출해 주던 것을 60에서 70만 대출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선별 대출에 나설 것이다. 안전한 대출 위주로 취급할 건데, 자, 여러분,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 어떤 것이 더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가 더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득 높은 사람들이 매수하는 자산이 어디예요? 비싼 아파트겠죠. 뭐 의사들이 빌라 사거나 아니면은 뭐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뭐 저기 외곽 지역의 아파트 사는 경우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이 자본 규제는요, 심각한 양극화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비아파트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비아파트는 서민 주거와 연계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면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엄청난 규제 나오면 집값 떨어지나요? 쇼킹부동산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정부는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한쪽 방향으로 과하게 쏠릴 때만 개입한다 말씀드렸죠. 가격은 무엇이 결정한다? 금리와 공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요즘 규제에 대해서 자주 다루는 거는 얘가 단기적으로나마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단기적 영향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을 쪼이면 간접 규제에 해당되고 이것은 양극화를 부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급지의 쏠림이 강해져요. 이재명 정부는 핀셋 규제와 간접 규제를 같이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자본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5대 은행의 대출 여력이 200조 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쏠림을 방지하는 역할, 가격은 무엇이 결정한다? 금리와 공급이 결정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 영향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 14일 멤버십 영상에서 부동산 규제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지금 상급지 아파트 가격 보면 진짜 폭등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규제로 어떤 기회가 나온지 정리를 드렸고요.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때 활용 가능한 3가지 카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